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닝 21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7페이지 밑에죠. 그 경제 청사진을 바꾸게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고 있던 간호사여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녀는 지금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재무설계사로 바꾸셨어요. 남을 돕는다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고객들이 경제적인 삶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별한 경험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의 아내가 8살 때 아이스크림 차가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에게 달려가 25센트를 달라고 했더니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달라고 해! 아빠가 돈을, 갖- 아빠가 돈을 다 갖고 있어! 라는 대답을 들었다. 아빠한테 달려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25센트를 줬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었고 행복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 일로 그녀는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가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타를 좀 끄고요. 첫 번째, 남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빠에서 엄마에서 아빠로 왔어요. 아빠 또 뭐요? 남자라는 것으로 이제 보면서 남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 기대했던 게 뭐였을 것 같은가? 맞다. 돈이다. 게다가 더 이상 동전 몇 개를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다음 둘째, 여자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엄마가 없어 가지고 여자들이 없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엄마,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가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 표현을 해 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를 어릴 때부터 그냥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 주는 존재로 그렇게 인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엄마를 놓아줘야 된다고. 엄마에 대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막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걸 놓은 것 같은데 공부를 해 보니까 엄마를 끝까지 인제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엄마도 엄마가 근데 쥐고 있는데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인제 쥐고 있는 게 있는데 엄마도 인간이다. 사람이었다는 거. 예, 근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최선의 선택은 다 하셨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돈이 없었다면 그녀도 없어야 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썼다. 왜냐면 엄마가 신적인 존재의 엄마가 돈이 없다면 나도 없어야 된다. 왜? 여자들이 돈이 없어야 되니까.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 나도 여자면 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인제 같이 무의식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써서 없애버려야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하기도 했다. $100를 주면 $100를 썼다. $200를 주면 $200를 썼다. $500를 주면 $500를 $1000를 주면 $1000를 썼다. 그 후에 내 강좌를 듣고 차입금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자 $2000를 주면 돈을 빌려서 $10,000,000를 썼다. "아니야 여보 $10,000,000를 더 벌려고 빌리는 거지 그걸 다 써 버리려고 빌리는 게 아니야." 라는 하려 노력했지만 그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있으면 그냥 다 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이다. 그러다 결혼 생활이 파탄날 뻔하기도 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돈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아직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뭐 한 가지를 봐도 누군가를 사람을 봐도 모든 것들을 봐도 내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 모든 사물을 봐도 그렇고 똑같은 장미를 봐도 똑같은 장미를 봐도 다른 곳에서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미를 봐도 내 생각에 의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전혀 돈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 내 아내에게 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돈을 쓰면서.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인제 즐거움을 의미했고, 반면에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 돈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비축해야 된다는 거. 내가 보기에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녀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완전 너무 다르죠, 완전히. 예. 남편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비축해야 되는데 비축해야 될 것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비축하는 거죠. 자유를 지금 써 버리면 자유를 갉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아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이었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서로의 경제청사진을 바꿀 수 있었고 우리 둘을 위한 제3의 경제청사진도 만들었다. 효과가 있었냐고?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내 삶의 세 가지 기적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제3의 야, 현명하다. 그쵸? 다시 인제 만든 거예요. 제3의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어릴 때 어떤 경제 청사진이 있는가를 다 찾아서 그게 없어져야 돼요. 무의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서 재맥락을 하고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세팅하는 게 시크릿인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이 해 주시는 게. 새로운 제 삶의 청사진을 넣어 주는 거. 그게 시크릿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딸아이가 생겼다. 아들 녀석이 생겼다. 더 이상 돈 문제로 아내와 싸우지 않는다. 예. 더 이상 돈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 적정하게 인제 그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남녀 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돈, 돈이다. 돈 때문에 싸우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행복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돈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싸울 때 실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돈에 대한 생각과 계획, 즉 경제청사진이 맞지 않는 탓이다. 경제청사진이 둘이 같이 한 부부가 사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저희도 뭐 제가 쓰고 남편은 모으고 근데 그걸 또 다 모아 놓으면 제가 갖다 쓰고 다 갖다 쓰고 이제 아빠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빠 하는 거. 엄마는 모았는데 아빠가 그걸 갖다가 계속 인제 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모아요. 어떻게. 동생한테. 뭘 어떻게 하든 친정엄마를 봐주시면서 동생들하고 생활비를 또 받아 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하든 모아 놨다가 또 아빠한테 들어가고 모아 놨다 아빠한테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야죠. 계속. 그래서 갖다 쓰는 거, 다 쓰는 거.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바꿔야 돼. 인제 제3의 경제 청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뭐요? 생각과 계획, 돈에 대한 뭐요? 경제청사진, 돈에 대한 내 심층에 있는 무의식이 안막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무의식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가 않다. 두 사람의 청사진이 맞지 않으면 허다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결혼한 부부, 교제하는 남녀, 가족 구성원, 사업상의 동료, 어느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돈이 아닌 청사진이라는 게 핵심이다.
그쵸. 청사진. 돈에 대한 청사진. 엄청 중요하죠. 행복하기 위한 자유로운 것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쵸? 상대의 경제 청사진을 파악하면 둘 다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하고 살잖아요. 서로의 어떤 경제 청사진이 달라서 이렇게 문제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싸우기만 하죠, 위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 그 경제 청사진에 무의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죠.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쟤 왜 저래?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풀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중간에 접점 지점을 찾으면 부부들끼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경제 청사진을 파악하면 둘 다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선 상대의 돈에 대한 개념이 당신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아 나랑 다르다. 똑같지가 않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화부터 내지 말고 이해하려 애써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화내지 말고 뭐요?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죠. 이해를 먼저 해라.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언가.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다루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 보는 거예요. 기저에 깔린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무의식의 환경 있죠. 돈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이 먼저 최선이다. 열매가 아닌 뿌리를 다뤄라. 열매는 뭐야? 열매를 보고 둘이 막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데 뿌리를 보라는 거죠. 뿌리는 뭐예요? 3살 이전에부터 사건부터 해서 사건과 주변에 살아오면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네. 우리 희영님 요새 안 싸우죠? 요새 안 싸우죠? 예? 정말 피 터지게 싸운 사람 중에 요새 안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안 싸워요. 아유 이거 예 축하드린답니다. 누리님께서. 네. 어유 도나니까 진짜 정말 우리 아빠 엄마가 싸우는 것도 있는데 야 피 터지게 싸운 사람을 한 사람 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하여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예 이것 때문에. 근데 인제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좀 그래도 이해하고 좀 지금 좀 많이 안정적으로 달라지고 안정적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 청사진은 두 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적정 지점을 인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야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아닌 뿌리를 달아야지만 효과적으로 결실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의 방법은 한마디로 뭐가요?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다. 완전히 효과가 없대요. 딴 거는 효과가 다 없다고 여기서 완전히 있잖아요. 확증을 지는 거야. 사실은 어때요? 맞아요. 이 말이. 이 책이 야 이 하버 에커 대단하세요. 이 무의식을 알고 무의식에 관련된 경제, 돈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자세한 책이 있나 몰라요. 이렇게 정확하게 무의식을 쫙 꿰뚫고 들어가는 게. 그쵸? 야 이거를 그런데 책만 읽어서는 안 돼요. 사실. 책만 읽어서는 이게 '아 그런데 어떻게 찾으라고?'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분들의 경제 청사진을 여러 방면의 예시를 들었을 때 타이밍이 됐을 때 내가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었구나'라는 걸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도 들어야 하고 돈은 빼기 돈, 엄마, 아빠 싸움. 그쵸. 돈 하면 생각나는 거. 엄마, 아빠 빼오면 돈은 싸움이다. 돈은 엄마, 엄마는 뭐야? "으이그." 하고 있잖아 막 어? 지긋지긋하다. 돈 빼면 돈은 돈이 엄마 빼면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봤던 것들이 아주 심층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들이 아주 그게 있어서 그게 인제 충격으로 봤던 부분들
늘 저는 아빠가 또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땅 때문에 뭘 싸우고 뭐 결국은 땅 돈 때문에 싸우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아마 대다수가 많이 그럴 거예요. 보통 부대 95대 9 오법칙 그러잖아요. 95%가 평범한 사람들. 그 돈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이걸 맥락을 바꿔서 다른 분들의 것을 듣고 내 거를 끊임없이 저도 그거를 느끼거든요. '아 제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진짜 시크릿을 듣고 이거를 의식 공부라는 걸 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계구나.' 어릴 때 보고 자란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인제 느끼는데 이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죠? 예. 뛰어넘읍시다. 여러분들이 보고 자란 환경은 내 것이 아니다. 부모님들 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데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4 가지로 인식하고 자기 이해하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걸 선택하고 그다음에 내가 선언하는 거. 여기서 가르쳐 준 4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저희 선생님도 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해서 해야죠. 안 해서 그래요.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도 없다 그래서 또 하나 상대의 경제청 사진을 파악하는 동시에 나도 내가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래야 상대방을 알 수 있지 내 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상대방 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것을 예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새 청사진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진짜 원하면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도 그게 잘 안 되어 있는데 인제 저희 그 둘째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돈 어른께서 굉장히 이런 쪽에 굉장히 엄청 이제 밝으시죠. 인제 그래 놓으니까 둘이 의논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저기 사위는 또 잘 모으고 딸도 경제청사진에 대해서는 쪼금 그래도 그 좋은 편이 좋아요. 항상 자기는 돈이 있대요. 넉넉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돈이 넉넉하게 있다고. 없다는 느낌이 안 든대요. 좋은 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신념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둘이 의논하면서 서로 돈을 모으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불려가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돈의 신념이 좋아서 또 그렇게 늘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의논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게 된다.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예 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아닌 돈 밑에서 경제청사진으로 세팅되는 거 근데 경제청사진이 다가 아니에요. 경제청사진을 보고 느꼈던 나의 느낌 그러니까 세팅되어 있던 사건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웠다 사건. 거기에서 느낌 막 너무 안 좋게 막 죽을 것 같았다. 그쵸? 있잖아요.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막 안 좋은 그 느낌이 좋다 나쁘다가 있으면 나쁘다. 나쁜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막 죽을 것 같았다.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것들 다 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두려움을 감싸기 위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청사진이라고 그래서 어떤 왜 건축에서는 청사진이 이렇게 그게 나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건으로 인한 느낌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고통의 원인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 결국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진다. 그쵸? 두려움도 어릴 때 3살 이전에 엄마랑 떨어져서 버려질 것 같은 거에서 똑같이 그 두려움이 파생이 돼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 신념들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이런 연습을 인제 해 보자. 같이 앉아서 돈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과거의 이력을 얘기해 보라.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걸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좀 해 보라는 거예요. 소통 좀 하시나요?
저도 잘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민규 님은 하시나요? 부부가? 하시나요? 잘 잘 안 흔들흔들하면서 잘 안 해요. 그 신혼이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우리 묵었는 부부 말고 신혼들은 해야죠. 예, 솔직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부들은 신혼들은 지금부터 해야지, 안 하면 나중에 하는 거 정말 더 안 익숙하지가 않은데 해야 돼요. 민지 님은 하시나요? 저기 부천의 민지 님? 오, 이야. 한대 하시네요. 여기도 신혼. 작년에 결혼한 지 1년 안 된 신혼. 뭐 저기도 신혼. 두 분 다 신혼이네. 예.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죠. 아유 참, 그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민규님 해 보십시오. 같이 해 보세요. 해 보셔야지 편안하게 싸우지 않고, 지금부터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 그쵸?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그다음에 집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알아보자. 그죠? 배우자 즐거움인지, 자유인지, 안정감인지, 지위인지, 인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경제청 사진을 확인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 즐거움인가, 자유인가, 안정감인가, 지위인가. 네. 이제 다 찾아보라는 거야. 그쵸? 다음 단계로 현재 시점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바라는 것을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서로 동반자로서의 어떤 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왜냐면 결혼해 가지고 다 완전 믿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좀 완전 믿는 경향이 있어요. 믿어 가지고 내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민혁이 엄마." 하면서 있잖아요. "민혁이 엄마는 뭐 있어? 땅은 민혁이 엄마께 뭐가 있어?" 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드신 이렇게 분들이. 그래 가지고 "예?" 하면서 "아니요. 없는데요. 다 민혁이 아빠 거로 돼 있는데요." 모든 게 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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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이잖아. 휴대폰 하나 제 것도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저는 그냥, 그냥 이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애들 잘 키우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분 있나요? 아마 이 공부하고 이런 거 다 알고 가면 다 안 그러실 거예요. 그쵸? 야무지게 서로에게 어떤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모두 다, 저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가면, 그때는 진짜 애 키우면서 그걸 몰랐거든요. 둘째 놓고 나서요. 둘째 놓고 나서도. 그때 인제 아직은 한 30 정도 됐겠죠? 일찍 결혼했으니까 제가 27. 그러니까 다 보는데 묻는데 보니까, 그래 뭐 아파트를 얻어도 김기환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뭘 해도 모든 것들이, 휴대폰을 사 줘도 그렇고 뭘 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제게 없고 그냥 다 그렇다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없었는 게 그냥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건지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다 그러고 있었는데, 뭐가 탁 하나 치면서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그래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제게 한 개도 없어서, 그때부터 인제 이렇게 뭐 해 달라고, 뭐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성격이 "뭘 해 줘." 하고 탁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말을 못 했죠. 말을 못 하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자영업을 크게 하는데, 그 돈이 딴 데로 가는 게 인제 보인 거예요, 큰 집으로. 나중에 그것도 다른 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큰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돈이. 예. 그래 가지고 나는 정해 놓은 것만 쓰게 해 놓고 더 큰 돈을 막 저쪽으로 막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들부들이에요.
왜 대신 감정이 "누리님 어디 갔노? 얼굴은 안 보이고 부들부들하고 있어? 여기 있네." 얼굴은 안 보이고 부들부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 뭐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때 인제 그게 제 팔자였겠죠. 제 팔자라서 의부증인 상태에 뭔가를 딱 알고 난 뒤에 돈까지 충격이 또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돈까지 충격이 또 와 가지고 '아 이게 이래서는 내가'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아 내 이래서는 살 못 사는구나. 이래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의논을 안 하고 다 가지?'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라는 결혼할 때도요.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작년에 7 월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제가 생활비를 드린 거를 그때부터 이제 안 드리게 된 거죠, 작년에부터. 결혼한 지가 89 년도에 결혼해서 5월 달에 결혼해서부터 인제 작년 20년 7 월까지 7월 전에 6 월까지 아마 드렸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 6 월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처음에도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말도 안 하고 "엄마 드려야 돼." 그래서 그냥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예전에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둘이 합해서 40 얼마를 버는데 예전에 그죠. 89 년에 30 몇 년 전에 둘이 합해서 저도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둘이 합해서 40 몇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 갖고 그냥 드려야 된대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거나 이래서 "엄마 생활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냥 드린 거죠. 드리는 걸 드리다 보니까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린 거예요. 드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돈은 커지게 되면서 계속 생활비를 드린 거죠. 제가 빚을 졌는가 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생에 빚을 얘기하다 보니까 빚을 졌는가 보네 그냥. 빚을 졌는가 봐요. 그 다 갚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기승전결. 그래서 그거를 막 인제 가다 보 가 인제 갔는데 나중에는 또 인제 큰 집에 돈이 없고 저희는 인제 자영업을 하면서 돈이 막 이제 현금이 많이 벌렸거든요. 그게 많이 벌리는데 그게 나중에는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한테는 정해 놓은 생활비만 딱딱 주는데 저한테는 정해 놓은 것만 주는데 큰 집에 돈이 인제 술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서 엄청 빡쳤죠. 엄청 분노했어요. 그래서 엄청 분노하면서 '아 이거는 이 사람은 믿을 게 안 된다.' 엄마를 믿다가 20 살에 만나 가지고 남편은 '아 엄마도 못 믿겠어.' 그래서 뭐예요 또? '남편을 믿어야지.' 하고 남편한테 딱 왔는데 남편도 못 믿겠는 거야. 의부증에다가 돈까지도 그렇고 막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러고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인제 마침 너무 사랑스럽게 다가온 게 지금의 제 일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든 것들을 제가 '야 이거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붙잡은 게 지금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기죠.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하는 일을 처음에 혼자 몰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뒷주머니 몰래 차야지 그러고 근데 알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하자고 먼저 또 꼬셔 가지고 제가 인제 리크루팅을 한 거죠. 꼬신 거죠 남편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인제 같이 시작을 또 했었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딱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또 이 돈도 막 이렇게 움켜쥐게 됐는데 지금도 제가 보면 아마 남편이 관리를 했더라면 돈을 더 많이 모았을 거예요. 돈을 모았을 거예요. 제가 하면서는 쓰는 거예요. 막 그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써. 아예 기문을 닫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기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 믿을 게 못 되겠다. 믿을 게 딱 못 되겠다.' 그러면 저 완전 닫아 버려 가지고 남편도 인제 그냥 그럼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나서는 저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서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나게 얘기를 했지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서 신혼 부부들은 또 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처음부터
대화를 좀 나눠서 사실 이렇고,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잘 해 나가지 않을까. 서로 의논하면서. 그쵸. 의논하면서. 근데 감추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는 눈떠있는 같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서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신혼부부들은 그쵸. 예. 뭐 우리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죠. 아직 저는 아직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 전생에 많이 그랬었는가 보다.' 하면서 작년에 저는 시댁에 종료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 정서적인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 3살 이전에 엄마한테 어떤 버려졌던 어떤 그 느낌들, 두려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근데 이 책에서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글로 돼 있고 이분의 경험이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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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에너지를 바꾸게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정말 바꾸고 싶다면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바꾸는 그런 에너지에서 바꾸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사랑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오늘도 하루 종일 보내시고요. 어릴 때 이거 자꾸 보니까 경제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다 적어서 그 발표해서 맥락을 바꾸시는 시간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상화도 하시고요. 의식 수치 외우시고요. 네. 내일 또 6 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